엄마, 왜 내 사진은 한 장도 없어요? 조용한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벽을 바라볼 뿐이에요. 벽에는 첫째 아들의 사진만 가득합니다. 둘째 딸은 천천히 액자 하나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유리에 금이 갑니다. 어느 시골집 거실. 햇살이 창틀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먼지가 천천히 내려앉는 오후입니다. 벽 한쪽에는 액자들이 빽빽이 걸려 있어요. 모두 첫째 아들 가족 사진이죠. 결혼식, 돌잔치, 여행, 가족 모임. 어머니는 그 사진들을 매일 아침 닦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큰아들 참 잘생겼지 않니?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액자 하나를 쓸어내립니다. 그 옆 작은 탁자 위에는 둘째 딸이 보낸 건강식품 상자가 놓여 있어요.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요. 어머니는 그쪽을 한 번도 보지 않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둘째 딸이 들어섭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왔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합니다. 왔어? 밥은 먹고 왔고? 네, 짧은 대답. 둘째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벽을 봅니다. 자신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어릴 적 가족 사진조차 보이지 않아요. 둘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갑니다.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 자신의 사진 몇 장이 접혀서 들어 있습니다. 대학 졸업 사진, 직장 입사 기념 사진, 혼자 찍은 여행 사진. 모두 구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지만 빛을 본 적은 없는 사진들이에요. 둘째는 사진을 만지작거리다가 천천히 서랍을 닫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합니다.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아요. 익숙한 풍경이니까요. 거실로 다시 나옵니다. 어머니는 TV를 보고 있어요. 둘째는 벽에 걸린 액자 중 하나를 천천히 떼어냅니다. 첫째 아들의 가족 사진이에요.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어머니가 그 소리에 고개를 돌립니다. 시선이 바닥의 액자로 향합니다. 그리고 둘째를 봅니다. 공기가 멈춥니다. 뭐 하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둘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에요. 그 시선 속에는 말이 없지만 무언가가 쌓여 있습니다. 오랜 시간 조용히 쌓여온 것들이요. 왜 떼어놓은 거냐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집니다. 그때 둘째가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엄마, 왜 내 사진은 한 장도 없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습니다. 둘째는 여전히 차분합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져요. 그게 그냥 오빠 사진이 많아서 그렇지. 제 사진은 서랍 속에 접혀서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할 말을 잃습니다. 둘째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저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놓인 액자를 집어들고 다시 벽에 걸려고 합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못이 제대로 걸리지 않아요. 액자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유리에 금이 갑니다. 어머니는 그대로 멈춥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낍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이제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방문 틈새로 둘째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서 있어요. 어머니는 액자를 주우려다 말고 그대로 자리에 앉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된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붑니다. 장독대 뚜껑이 덜컹거리고 빨랫줄에 빨래가 흔들립니다. 집안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음 날 아침입니다. 둘째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일은 없었던 것처럼 두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둘째가 상위에 밥과 국을 놓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합니다. 오빠한테 전화해봐. 요새 통 소식이 없네. 제가요? 그래, 내가 해. 엄마가 하면 자꾸 바쁘다고 그러니까. 둘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해요. 어머니는 여전히 TV만 봅니다. 식사를 마치고 둘째는 설거지를 합니다. 싱크대 옆 선반에 서류 봉투가 하나 놓여 있어요. 병원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둘째는 손을 닦고 봉투를 집어듭니다. 안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청구서가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병원비. 그런데 납부자란에는 둘째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지난 2년간의 기록이 쌓여 있습니다. 둘째는 천천히 서류를 넘깁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아요. 그저 확인할 뿐입니다. 그 아래 또 다른 서류가 있습니다.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모두 둘째 명의의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둘째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선반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옵니다. 엄마, 병원은 언제 가세요? 다음 주쯤 오빠가 시간 되면 같이 가자고 했는데. 오빠가요? 그래, 오빠가 차 있으니까 편하잖아. 둘째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 둘째는 책상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통장 사본과 대출 서류가 있어요. 집 명의는 여전히 어머니 이름이지만 실제 담보대출은 둘째가 보증을 섰습니다. 첫째 오빠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둘째에게 부탁했던 일이었죠. 내가 도와줘. 오빠 사업 잘 되면 다 갚는다고 했어. 그 말을 믿고 둘째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첫째는 한 번도 상환하지 않았어요. 원금은커녕 이자도 둘째가 내고 있습니다. 둘째는 서류를 천천히 접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합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요.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 오빠한테 전화 안 하고 뭐 해? 둘째는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휴대폰을 들고 첫째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립니다. 여보세요? 오빠, 나야. 무슨 일이야? 엄마가 전화하래. 아, 엄마? 바꿔줘. 둘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응, 아들, 잘 지내지? 요새 바쁘다며? 엄마, 다음 주에 내려갈게. 병원도 같이 가고. 그래, 고맙다, 아들. 네가 있어서 엄마가 든든해. 통화가 끝나고 어머니는 전화를 둘째에게 돌려줍니다. 둘째는 받아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오빠 참 효자지? 어머니의 말에 둘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입니다. 어머니는 다시 TV를 봅니다. 둘째는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봅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병원비, 관리비, 대출이자 모두 둘째의 이름으로 빠져나간 돈들이에요. 둘째는 봉투를 가방에 넣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처럼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집안은 고요하지만 그 고요함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둘째는 여전히 집안일을 하고 어머니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둘째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피하지 않아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오후 둘째는 동네 우체국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손에 등기우편 봉투를 들고 있어요. 발신자는 은행입니다. 봉투를 뜯습니다. 대출 연체 경고장이에요. 어머니 명의로 된 대출, 보증인은 둘째. 3개월 연체 상태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는다는 경고문이 빨간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둘째는 종이를 천천히 접습니다. 그리고 구깁니다. 주먹 안에서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납니다. 잠시 후 둘째는 종이를 다시 펼칩니다. 구겨진 자국이 남아있지만 글씨는 여전히 읽을 수 있어요. 둘째는 그것을 가방 안에 넣습니다. 다른 서류들과 함께 거실로 들어갑니다. 어머니는 졸고 있습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둘째는 어머니 옆 탁자 위에 놓인 수첩을 봅니다. 어머니의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어요. 큰아들 생일 미역국 준비. 큰아들 아이 돌잔치 선물 준비. 큰아들 사업 자금 은행 상담. 둘째는 페이지를 넘깁니다. 자신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첩을 덮고 둘째는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모두 둘째가 만든 것들이에요. 둘째는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기대어 섭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첫째 오빠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내려갈게. 엄마 병원 모시고 가려고. 너는 그날 집에 있어? 둘째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냅니다. 응. 짧은 대답. 더 이상 쓸 말이 없습니다. 둘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날 밤 둘째는 잠들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오릅니다. 초등학교 운동의 날. 첫째는 달리기에서 1등을 했어요. 어머니는 첫째를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둘째는 그림 그리기에서 상을 받았지만 어머니는 보지 않았어요. 그림 그려서 뭐 하니? 라고만 말했죠. 고등학교 졸업식 날. 첫째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집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둘째도 대학에 합격했지만 어머니는 너는 당연히 가야지. 라고만 했어요. 직장에 입사했을 때 둘째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들어갔어. 그래, 잘했네. 그런데 오빠 사업 자금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둘째는 눈을 감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흐르지 않습니다. 이미 말라버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둘째는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큰 짐은 아니에요. 가방 하나면 충분합니다. 서랍을 열고 자신의 사진들을 꺼냅니다. 구겨지지 않게 봉투에 넣어요. 그리고 가방에 넣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도 챙깁니다. 병원비 영수증, 관리비 내역, 대출 서류, 연체 경고장 모두 가방 안에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둘째는 거울을 봅니다.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봅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이제 그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둘째는 가방을 메고 방문을 엽니다. 거실로 나옵니다. 어머니는 아직 자고 있어요. 둘째는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니까요. 토요일 첫째가 오는 날. 그날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둘째는 가방을 방에 놓고 다시 부엌으로 갑니다. 아침을 준비합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둘째는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둘째는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거실에서 옷을 고르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가 내려온다고 했으니까요.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어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옷을 이리저리 비교합니다. 둘째는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오전 10시쯤 현관문이 열립니다. 첫째가 들어섭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어요. 엄마, 왔어요. 너. 밝은 목소리입니다. 어머니는 얼굴 가득 웃음을 지으며 첫째를 맞이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멀었을 텐데 고생했네. 괜찮아요. 엄마 보러 오는데 뭐? 첫째는 과일 바구니를 탁자 위에 놓고 어머니를 꼭 안습니다. 어머니는 첫째의 등을 토닥입니다. 둘째는 부엌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봅니다. 첫째가 고개를 돌립니다. 동생. 왔었어? 응. 짧은 대답. 첫째는 씩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응. 둘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첫째는 어깨를 으쓱하며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동생 여전히 말이 없네요. 그러게,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아들. 어머니와 첫째는 소파에 앉습니다. 첫째는 가방에서 건강식품을 꺼내요. 엄마, 이거 요새 좋다고 해서 샀어요. 드세요. 아이고, 고맙다. 역시 큰아들이 최고야. 둘째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자신이 보낸 건강식품 상자가 여전히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놓여 있어요. 점심시간. 둘째가 상을 차립니다. 어머니와 첫째는 식탁에 앉아 있어요. 오랜만에 집밥 먹네. 동생이 차렸어? 그래, 얘가 요새 계속해주고 있어. 고맙네. 동생. 첫째는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마주 앉아 조용히 숟가락을 듭니다. 엄마, 병원 몇 시 예약이에요? 2시. 그럼 1시쯤 출발하면 되겠네요. 첫째는 여유롭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가 차 가져와서 편하다. 버스 타면 힘들거든. 둘째는 숟가락을 놓습니다. 그리고 첫째를 봅니다. 오빠, 처음으로 둘째가 먼저 말을 겁니다. 첫째가 고개를 듭니다. 응. 지난번에 빌려간 돈 언제 갚을 거야? 공기가 멈춥니다. 첫째의 표정이 굳습니다. 어머니가 끼어듭니다. 야, 밥 먹을 때 그런 이야기 왜 해? 둘째는 어머니를 보지 않고 계속 첫째를 바라봅니다. 오빠, 2년 전에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해서 엄마 명의로 대출받았잖아. 내가 보증 섰고 아, 그거. 지금 사업이 좀 어려워서 3개월째 연체야. 이자도 내가 내고 있어. 둘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첫째는 눈을 피합니다.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곧 정리할게. 2년 동안 기다렸어.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야, 오빠한테 왜 그렇게 말해?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해야 돼? 둘째는 천천히 어머니를 봅니다. 엄마는 병원비 누가 내는 줄 알아요? 뭐라고? 지난 2년 동안 병원비 전부 내가 냈어요.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도 다 내가 냈고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습니다. 첫째는 밥그릇만 바라봅니다. 그건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오빠는요? 둘째가 묻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오빠는 엄마 생일 때 한 번 내려오고 명절 때 잠깐 왔다 가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오빠가 효자라고 하세요. 너 지금 오빠한테 시비 거는 거니? 첫째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시비가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둘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식탁 위에 펼칩니다. 병원비 영수증, 관리비 내역서, 대출 서류, 연체 경고장. 이게 다 첫째는 서류를 보지 않으려 합니다. 어머니는 말을 잃었어요. 둘째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안 할 거야. 오빠가 효자면 오빠가 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첫째가 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둘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이제 그만하고 싶을 뿐이야. 둘째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립니다. 식탁에는 어머니와 첫째만 남았습니다. 첫째는 서류를 힐끗 봅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와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들. 어머니와 첫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잠시 후 첫째가 먼저 입을 엽니다. 엄마, 병원 안 가도 돼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그래. 다음에 가자. 첫째는 서류들을 모읍니다. 봉투에 다시 넣으려다가 멈춥니다. 연체 경고장을 다시 봅니다. 이거 정말 3개월이나 연체된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한숨을 쉽니다. 동생이 이자까지 냈다는 거죠? 그런가 보다. 왜 나한테 말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듭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내가 왜 너한테 말을 해? 네가 바쁘다고 했잖아. 사업 힘들다고. 그래도 그래도 뭐? 동생이 알아서 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첫째는 입을 다뭅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둘 다 내 자식인데 누가 도와주든 상관없잖아. 엄마, 너도 힘들고 동생은 여유 있으니까 동생이 하는 거지. 뭐가 문제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첫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거칩니다. 첫째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봅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와요. 병원비만 해도 수백만 원입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빠져나가고 있고요. 첫째는 서류를 덮습니다. 그리고 둘째 방 쪽을 봅니다.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자리에서 일어나 둘째 방 앞으로 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동생아, 대답이 없습니다. 첫째는 다시 두드립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여전히 대답이 없어요. 첫째는 문고리를 잡고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지 않고 돌아섭니다. 그날 밤, 첫째는 소파에 누워 잠들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둘째가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2년 동안 기다렸어. 병원비 전부 내가 냈어요. 나는 더 이상 안 할 거야. 첫째는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어요. 다음 날 아침, 둘째는 일찍 일어나 짐을 쌉니다. 가방 하나면 충분합니다. 모든 서류도 챙깁니다. 거실로 나옵니다. 첫째가 소파에서 일어나 앉아 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동생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둘째는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첫째 앞에 섭니다. 할 말 있어? 미안해. 진짜 몰랐어. 몰랐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둘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첫째는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갚을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오빠. 둘째는 첫째를 똑바로 봅니다. 오빠는 엄마한테 사랑받았어. 그게 문제야. 첫째는 고개를 듭니다. 이해하지 못한 표정입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는 오빠만 봤어. 오빠 사진만 벽에 걸고, 오빠 이야기만 하고, 오빠 생일만 챙겼어. 둘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아요. 나는 여기 없는 사람 같았어. 투명 인간처럼. 동생아, 돈 문제는 갚으면 돼. 그런데 이건 어떻게 갚을 건데? 첫째는 할 말을 잃습니다. 둘째는 가방을 듭니다. 그때 어머니 방 문이 열립니다. 어머니가 나옵니다. 얼굴이 굳어 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둘째는 어머니를 봅니다. 집 나가려고요. 뭐라고?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밥 굶긴 적 있어? 학교 못 가게 한 적 있어? 사랑 안 해주셨잖아요. 둘째의 말에 어머니가 멈춥니다. 뭐라고? 엄마는 저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오빠만 사랑했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너를 안 사랑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어요. 너도 내 딸이야. 내가 너를 키우지 않았어?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그건 의무예요. 엄마. 사랑이 아니라 둘째는 현관으로 향합니다. 어머니가 앞을 막아섭니다. 안 돼. 넌 못 나가. 왜요? 넌 여기 있어야 돼. 네가 없으면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둘째는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없으면 누가 엄마 돌봐요? 그거죠? 어머니의 얼굴이 굳습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저는 엄마 간병인이 아니에요. 딸이에요. 둘째는 어머니를 지나쳐 현관으로 갑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첫째가 일어섭니다. 동생아, 제발. 둘째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문을 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소리칩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둘째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멈춥니다. 천천히 돌아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어머니는 입술을 깨뭅니다.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말씀하세요, 엄마. 둘째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립니다. 둘째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냅니다. 그 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요. 이거 아세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둘째 손에 들린 낡은 편지.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첫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그게 뭔데? 첫째가 묻습니다. 둘째는 편지를 천천히 펼칩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어요. 아버지의 손글씨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쓰신 편지예요. 둘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또렷합니다. 어머니 서랍에서 찾았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둘째는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 막내딸에게 아빠는 내가 참 자랑스럽다. 조용하지만 강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내가. 첫째는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엄마는 내 오빠를 많이 아낀다. 아빠도 안다. 하지만 그게 내 잘못은 아니란다. 아빠가 오빠를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해서 그런 거야. 첫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아빠는 네 편이야. 항상. 아빠가 곁에 없어도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란다. 미안하구나. 엄마한테 너를 부탁하지 못해서. 절대 잊지 마. 넌 사랑받아 마땅한 아이야. 편지를 다 읽고 둘째는 어머니를 봅니다. 어머니는 벽에 기댄 채 서 있어요. 얼굴에 눈물이 흐릅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엄마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오빠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그건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둘째는 계속합니다. 왜 그랬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넌 잘못한 게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그럼 왜요? 왜 저만 이렇게 대했어요? 침묵이 흐릅니다. 긴 침묵이에요. 어머니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너는 내 아버지를 닮았어. 첫째와 둘째가 동시에 어머니를 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둘째가 묻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을 들지 않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만 봤어.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큰애가 학교에서 상 받아와도 대충 보고 큰애가 아파도 괜찮아 하고 넘어갔어. 근데 너는 조금만 다쳐도 병원에 달려가고 내가 그림 그려오면 벽에 붙이고. 첫째는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합니다. 나는 그게 싫었어. 큰애도 내 아들인데
왜 막내만 예뻐하냐고 매일 싸웠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유치원 발표회 날 큰애는 주인공이었어. 근데 내 아버지는 네가 나무 역할 하는 걸 보러 갔지. 큰애 발표회는 안 갔어. 첫째의 손이 떨립니다. 생일날 큰애가 케이크 불 끄려는데 내 아버지는 내 숙제 봐주고 있었어. 나중에 하자고만 했지. 첫째는 눈을 감습니다.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등, 늘 동생을 부르던 목소리, 그러다가 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너무 갑자기. 어머니가 얼굴을 듭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어요. 그때 깨달았어. 큰애는 아버지 사랑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받았구나. 어머니는 첫째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채워주려고 했어. 내 아버지가 못해준 걸. 첫째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큰애를 더 챙기고, 더 안아주고, 더 사랑한다고 말해줬어. 내 아버지가 안 해준 걸 내가 하려고. 어머니는 이제 둘째를 봅니다. 근데 너를 볼 때마다 내 아버지가 생각났어. 그래서요? 둘째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내 표정, 내 말투, 내가 조용히 웃는 방식까지 전부 내 아버지였어. 어머니의 손이 떨립니다. 너를 볼 때마다 내 아버지가 큰애를 무시하던 모습이 생각났어. 큰애는 원래 그래.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말이 들렸어. 그래서 저를 미워한 거예요? 둘째가 묻습니다. 미워한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둘째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굽니다. 두려웠어. 너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처럼 될까봐, 한쪽만 보게 될까봐,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큰애를 또 잃을까봐. 그래서 일부러 멀리했어. 균형을 맞춘다고. 내 아버지가 못해준 걸 내가 채우면 괜찮을 줄 알았어. 어머니는 얼굴을 묻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세 사람 모두 침묵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다른 시간 속에 갇혀 있어요. 첫째가 먼저 입을 엽니다. 엄마, 그럼 나는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했고 엄마가 보상으로 사랑해준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첫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나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첫째는 둘째를 봅니다. 동생아, 미안해.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아팠는지. 둘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을 뿐입니다. 이제 알았어요. 왜 그랬는지. 둘째는 가방을 듭니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다른 거예요. 어머니가 손을 뻗습니다. 가지 마. 제발. 둘째는 멈춥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합니다. 엄마도 아파요? 응. 저도 아팠어요. 평생. 둘째는 신발을 신습니다. 오빠도 피해자예요. 나도 피해자고. 엄마도 어쩌면 피해자일지 몰라요. 첫째가 일어섭니다. 동생아, 제발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 할 이야기는 다 했어요. 둘째는 문을 엽니다. 다들 아팠어요. 근데 그게 제 책임은 아니에요. 동생아, 첫째가 부릅니다. 하지만 둘째는 밖으로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거실에는 어머니와 첫째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무너져 내립니다. 첫째는 창가로 다가갑니다. 창밖으로 둘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아요. 첫째는 문을 열려다 멈춥니다. 쫓아가 봤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미안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문을 봅니다. 손을 뻗지만 유리만 만져질 뿐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립니다. 하지만 둘째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둘째는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마을 어귀에 서서 뒤를 돌아봅니다. 작은 집 한 채, 연기가 굴뚝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둘째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봅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더 이상 뒤를 보지 않습니다. 걸어갑니다. 계속 걸어갑니다. 둘째가 떠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TV는 켜져 있지만 보지 않아요. 그저 멍하니 벽을 바라볼 뿐입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 여전히 첫째의 사진만 가득합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액자 하나를 떼어냅니다. 첫째의 결혼식 사진이에요. 액자를 품에 안고 다시 앉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어요. 첫째는 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요 며칠 계속 피우고 있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첫째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어릴 적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이제 보니 명확합니다. 운동의 날 아버지는 동생 편을 들어줬어요. 생일날 아버지는 동생 숙제를 봐주고 있었죠. 상을 받았을 때 아버지는 잘했네 라고만 했어요. 첫째는 담배를 끕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소파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말합니다. 동생한테 전화해봤어? 안 받아요. 계속 해봐. 엄마, 동생은 안 돌아올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어머니 옆에 앉습니다. 엄마, 나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응.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듭니다. 첫째를 봅니다. 그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첫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쉽니다.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엽니다. 내 아버지는 너를 사랑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이야. 다만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어머니는 창밖을 봅니다. 내 아버지 자신도 편애 속에서 자랐거든.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어. 첫째는 숨을 멈춥니다. 그래서 너한테 어떻게 사랑을 줘야 할지 몰랐던 거야. 막내는 내 아버지가 닮고 싶어 했던 모습이었어. 조용하고 차분하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깁니다. 내 아버지는 막내를 사랑한 게 아니야. 막내를 통해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채우려 했던 거지. 첫째는 말을 잃습니다. 그래서 너한테는 서툴렀어. 내 아버지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어머니는 첫째를 봅니다. 미안해, 아들. 엄마도 똑같은 실수를 했구나. 너한테. 첫째는 눈물을 닦습니다. 그럼 우린 뭐예요? 다들 피해자예요?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는 액자를 내려놓습니다. 다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더 아프게 한 거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날 밤, 첫째는 잠들지 못하고 방에 앉아 있습니다.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런데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카메라를 보고 있을 뿐이에요. 첫째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서 멈춥니다. 아버지와 동생이 함께 있는 사진.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어요. 동생도 웃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도, 나도 모두 다 아팠구나.
첫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듭니다. 동생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동생아, 미안해. 나도 몰랐어. 아버지도 피해자였고, 엄마도 피해자였고, 너도 나도 다 피해자였다는 걸.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방 청소를 합니다. 둘째 방이에요. 서랍을 엽니다. 비어 있습니다. 사진도 옷도 모든 게 다 없어졌어요. 어머니는 빈 서랍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정말 떠났구나. 목소리가 떨립니다. 첫째가 방문을 엽니다. 엄마,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엄마, 우리 동생 찾으러 가요. 어디로? 모르겠어요. 근데 찾아야 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 동생이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올 거야. 그럼 언제요? 모르지. 어쩌면 평생 안 올 수도 있고, 어머니는 일어섭니다. 벽으로 갑니다. 첫째의 사진들을 하나씩 떼어냅니다. 뭐 하세요, 엄마? 이제 그만해야지. 이것도 어머니는 액자들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하나씩 조심스럽게.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꿔야지. 첫째는 어머니를 봅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작아 보입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늙었다는 걸 느낍니다. 창밖으로 해가 집니다.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어요. 그 시각 도시 어딘가 둘째는 작은 원룸에 앉아 있습니다. 휴대폰에는 첫째에게서 온 문자가 떠 있어요. 읽지만 답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볼 뿐입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입니다. 둘째는 그것을 오래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대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이제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 적어도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시골집 마당에 봄이 왔어요. 매화나무에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깁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혼자예요. 첫째는 도시로 돌아갔고 둘째는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빨래를 다 널고 어머니는 장독대에 앉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거실로 들어갑니다. 벽은 이제 텅 비어 있어요. 액자는 하나도 걸려 있지 않습니다. 모두 창고에 넣어뒀거든요. 어머니는 서랍을 엽니다. 둘째의 사진들을 꺼냅니다. 대학 졸업사진, 입사 기념사진, 여행사진. 한 장 한 장 펼쳐봅니다. 사진 속 둘째는 웃고 있어요. 조용한 미소지만 행복해 보입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둘째는 듣지 못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어머니는 사진을 들고 일어섭니다. 벽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걸어요. 둘째의 졸업사진입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봅니다. 처음으로 이 벽에 걸린 둘째의 사진이에요. 너무 늦었지? 어머니는 사진에게 묻습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혼자 밥을 먹습니다. 상 위에는 한 그릇만 놓여 있어요. 젓가락을 들다가 멈춥니다. 둘째가 차려주던 밥상이 생각납니다. 늘 조용히 묵묵히 준비하던 모습이요. 어머니는 밥을 먹지 못하고 그대로 둡니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합니다. 둘째가 늘 하던 일이에요. 이제야 알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둘째가 했는지, 얼마나 조용히 버텨왔는지. 그 시각, 둘째는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어요. 휴대폰이 울립니다. 첫째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둘째는 화면을 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벨소리가 멈춥니다. 잠시 후 문자가 옵니다. 동생아, 엄마가 많이 아프셔. 병원에 입원하셨어. 연락 좀 해줘. 둘째는 문자를 읽습니다. 표정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아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일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집중되지 않아요. 머릿속에는 어머니 생각만 맴돕니다. 퇴근 후 둘째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작은 원룸이에요. 짐은 여전히 가방 하나뿐입니다. 침대에 앉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봅니다. 첫째의 문자가 떠 있어요. 손가락이 키패드 위에서 머뭇거립니다. 타이핑하려다 멈추고 또 하려다 멈춥니다.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합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봅니다. 돌아가야 할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대답은 여전히 모르겠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있을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둘째는 눈을 감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생각납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란다. 그 말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둘째는 회사에 휴가를 냅니다. 그리고 기차표를 예매합니다. 시골로 가는 표예요. 하지만 출발하지 않습니다. 역 앞에서 한참을 서성입니다. 들어갈까 말까? 결국 돌아섭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습니다. 그리고 첫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상태 어때? 처음으로 보내는 답장이에요. 곧 첫째에게서 답이 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 걱정 말고. 내가 연락해줘서 고마워. 둘째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시골집.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첫째가 부축하며 들어옵니다. 엄마, 천천히 걸으세요. 알았어. 거실로 들어옵니다. 어머니는 벽을 봅니다. 둘째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저 사진 네가 걸었니? 아니요. 엄마가 걸으셨잖아요. 아, 그랬지. 어머니는 사진을 오래 바라봅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습니다. 동생한테 연락 왔어요? 첫째가 묻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문자는 보냈어요. 동생이 엄마 상태 물어봤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래? 네.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어요. 저녁놀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웁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동생이 돌아올까? 생각합니다.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기다릴 겁니다. 그만큼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시각, 둘째는 원룸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기차 시간표가 떠 있어요. 마우스 커서가 예매 버튼 위에서 멈춰 있습니다. 클릭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둘째는 화면을 끕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꺼냅니다. 펜을 듭니다. 천천히 씁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봅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어요. 시골집 마당. 어머니는 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저 멀리 길을 바라봅니다. 혹시 둘째가 올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섭니다. 집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립니다. 기다릴게. 언제까지라도. 장독대 뚜껑이 바람에 덜컹거립니다.
마당에는 둘째가 떼어놓았던 액자가 여전히 바닥에 놓여 있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줍지 않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둘째가 돌아올 때까지, 혹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때까지, 편애는 사랑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의 대물림이었어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하는 법을 몰랐고 그 서툼이 또 다른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평생 오지 않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언젠가 어쩌면 그 문이 다시 열릴 수도 있다는 것. 그때까지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